안녕하세요.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의 작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명희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글을 쓰시고 발표를 하시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마 이렇게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고 발표하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땐 아마 학창시절 이후 처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글을 잘 쓰려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글을 잘 쓰는 요령, 글 잘 쓰는 팁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글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몇 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함께 영상 보실까요? 오늘부터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글이란 거에 대해서 어떤 글이 좋은지 약간 그런 구체적인 팁을 좀 갖고 이걸 좀 글을 쓰실 때 유념하시면서 썼으면 해서 제가 좀 정리해 봤거든요. 일단 우리 선생님들 글 이렇게 쓰실 때 보면 처음 글의 시작과 끝의 문장이 어떤 경우에 한 패러그래프가 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문장으로 딱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한 패러그래프에서 문장을 한 3개나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. 아마 제가 이제 약간 빨간 펜으로 교요를 해서 드린 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문장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끊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문장이 좋으냐 이거는 글 쓰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딱 하나예요. 짧은 글이 좋은 것이다. 이건 왜냐하면 내가 나의 머릿속에 있는 걸 글을 쓰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하나도 모르잖아요.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걸 손으로 쓴 그 글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 글을 조금 더 짧게 끊어서 이어줘야만 다른 사람도 그 글을 읽고 설득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선생님들이 글을 쓰신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이게 계속 한 문장이구나. 그럼 여기서 끊어질 수 있구나.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쓰신 문장 자체를 내가 다시 한번 교요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. 그래야 글이 조금이라도 좀 잘 써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글로 다시 변신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글을 써놓고 꼭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.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 쓰신 다음에 내가 썼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이런 글을 쓰실 때가 있어요. 저도 어떨 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쓰게 되면 이게 내가 뭘 쓰려고 했지? 그러고서는 저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복기를 해보는 거죠. 내가 이거 쓰려고 했구나. 그럼 이건 다 불필요한 문장이네. 그 문장을 드러내요. 그래서 문장을 최대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. 불필요한 분사를 없애고 지방을 덜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글을 쓸 때도 꼭 필요하다는 거. 글을 쓰면서 좋은 글,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글,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. 내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어떤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. 다.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자주 쓰는 그런 단어들이 글에서도 똑같이 나와요. 그러니까 그거 뭐를 설명할 때 한 단어를 한 문장에서 막 3번, 4번, 5번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단어를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.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가 계속 들어가면 그 단어가 굉장히 읽을 때 탁탁 숨이 막히면서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동일한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찾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. 이런 것들이 글을 좀 잘 유려하게 쓸 때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.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선생님이 밤 야경이 떠올랐다 이렇게 쓰셨거든요. 근데 그걸 제가 야자를 빼고 풍경으로 바꿨어요. 밤이란 것과 야라는 건 같은 단어잖아요.
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 밤 야경이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글로 쓸 때는 이건 좀 비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경 대신에 풍경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야경과 같은 의미잖아요. 밤풍경? 밤풍경이 야경이잖아요.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 심사숙고해서 써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조사 부분인데, 조사를 가능한 한 빼면서도 문장이 다 말이 되거든요. 조사를 뺐는데 이게 문장이 조금 이상해. 그러면은 그때는 조사를 넣어야 되지만, 조사를 빼는 문장이 되게 좀 세련된 문장? 조사를 계속 넣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문지방을 맨날 넘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도. 그래서 이 글을 쓰시고 읽어보실 때 항상 그 조사를 빼도 문장이 되면 그 조사를 과감하게 빼세요.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. 혹시 좀 이게 선생님들한테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, 이 책은 제가 한국에서 읽어보니까 나름 우리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면서 왜 글을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고도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고, 그래서 제가 글쓰기 클래스 할 때 많이 추천했거든요. 우리가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면서 글쓰기 클래스를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한테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이런 책이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책은 정말 글을 쓸 때 아주 실용적인 팁 같은 거를 좀 주거든요. 보면 저 위에 일부에 보면은 문장은 짧게 쓴다. 뭐 주어와 서술어가 꼬이지 않게 쓴다.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는데 좋은 글을, 짧은 글을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요. 여기 한번 봐요. 어휘만 살짝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.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. 쉼표 바르게 사용하면 약, 잘못 사용하면 도. 접속사 넣을까 뺄까? 그 다음에 사실과 의견. 정책이나 무슨 벌어진 일을 갖고 얘기할 때 그 벌어진 일을 그냥 드라이하게 쓰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인 부분은 드라이하게 거기서 빼서 사실만 적으시고, 이 사실을 뺀 나머지가 나의 의견일 수 있죠. 이걸 좀 구분해 주시면 훨씬 문장이 간결하고 풍요해지고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있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 글도 쓸 수 없다예요. 그리고 또 이거 하나,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스마트폰에 메모해 놓으셔도 되고, 아니면 노트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필기해 놓으시면 이걸 갖고 나중에 이제 계속 글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메모 습관 좀 꼭 좀 들여주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책은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좀 안 맞기는 한데, 요즘에 트렌드가 뭐 할리우드나 이렇게 영화 제작하고 이런 데는 혼자서 글을 쓰지 않아요. 요새 다 집단 창작이라고 해서 모여서 같이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, 그래서 그 창작 그룹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창작 그룹에서 많이들 이제 글쓰기 활용하는 것들인데, 에피소드를 딱 주는 거죠. 어떤 구체적인 상황, 예를 들면 뭐 이 책 안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. 다음 문장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써봐라.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. 이걸 딱 주는 거죠. 키워드를.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.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막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을까? 뭘로 죽였을까? 죽인다면 어떻게 사체를 유기했을까? 여러 가지 플롯이 나오겠죠?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주제를 딱 주고 계속 글쓰기 훈련을 시키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걸서 써놓은 걸 갖고 같이 회의를 하고 거기서 플롯을 만들어내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시트콤도 만들고,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이제
그룹 공동 집단 창작을 하는 거거든요. 소설이나 뭐 영화나 이런 어떤 창의적인 그런 글쓰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어떤 뭐 창작 집단이 글쓰기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거고요. 다음 주 주제는 나의 아버지, 나의 어머니란 주제 2개 다 드릴 거예요. 집에서 좀 많이 써오세요. 근데 나의 아버지란 걸로 너무 저기 하시면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. 이거 사진 찍으세요.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. 좀 제가 더 글감을 많이 풍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인 사항을 좀 넣어드렸거든요.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넣어서 글을 쓰시면 더 많이 이것저것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왔고요. 그 다음에 어머니 것도 보여드릴게요. 나의 어머니로도 글을 쓸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의 아버지, 나의 어머니 다 이렇게 글을 2개를 쓰는 거예요? 예. 많은데? 왜냐하면 두 분이 어차피 연관이 있어서. 그리고 제 이메일 혹시 없으시면 다시 적어주시고요.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실 분들 거기 밑에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? 이걸로 해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이것도 제가 교율해서 봐드릴게요.